안녕하세요. 사우치TV의 지엄마왕 노구맨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자우서 항목풀이는 장애인 고용공단인데 사실 제가 이 항목을 풀 예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풀이를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자우서를 즐겁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 우리 모두 자우서를 즐겁게 힘을 내서 써보도록 합시다. 이상한데? 자, 1번 아래 두 문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해 주십시오. 하나는 성취했던 경험이고 하나는 후회했던 경험인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4번 항목에 보시면 어려운 일을 끝까지 수행해내어 성공하였거나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을 쓰시오. 자, 1번하고 4번하고 같은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찰과 어떤 자기 개발을 좀 더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친다면 4번은 문제 해결에 좀 더 가까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자, 1번에서 성취 경험을 하나 선택을 했다면 4번에서는 실패 경험을 선택을 하시거나 혹은 1번, 4번 다 나는 좀 더 성과들을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하신다면 1번, 4번 모두 두 가지 다 성취했던 경험으로 기술해도 무방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 소재를 한번 써볼 수 있을지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자, 능력이 내가 부족했지만 특정 대회라든지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을 기술해도 좋겠죠. 혹은 내가 어떤 특정 업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어. 예를 들면 주위에서 그 프로젝트의 성과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편견들이 있었지만 난 그런 편견들을 극복을 하면서 성취를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각종 외부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 예를 들면 예산도 없어요. 아니 예산이 증액됐다가 깎였어. 아니면 인력이 있다가도 없어졌어. 이런 외부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취를 이루었다. 라는 식의 전개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후회했던 경험은 어떤 걸 쓸 수가 있을까요? 자, 후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경험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려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경험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소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 제시를 했어. 하지만 이 아이디어 때문에 도리어 비용이 더 들고 시간도 더 들었어. 그래서 후회가 됐다. 이런 식의 전개도 기술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마음이 급해서 실행을 빨리 하다 보니까 미처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해서 실패를 했다. 아니면 조직에 피해를 끼쳤다. 이런 식의 후회스러운 경험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취 경험과 후회 경험을 쓸 때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 맞추어서 기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성취 경험의 핵심은 하나, 둘, 셋, 네 가지입니다. 많네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능동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좀 더 능동적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세웠던 과정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또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어. 근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어떠한 장애 요인들을 만났겠죠. 그러면 그 장애 요인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해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영역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개발 역량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다 라는 식으로 좀 더 나와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문제점과 해당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이 두 가지가 꼭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나의 노력, 두 번째로는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전략을 세웠던 노력, 이 두 가지 노력을 기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험이 왜 제일 큰 성취감으로 다가왔는지, 왜 제일 큰 성취감으로 자랑을 하고 싶은지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들은 다양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성장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고 부족했었지만 해당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도 그 이유를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회했던 경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험을 후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명확하게 기술을 하셔야 돼요. 후회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이를 정량적인 성과로 보고 싶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후회하는 이유로 꼭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해당 경험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기술을 하셔야 돼요. 자기 성찰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좀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좀 더 자만했던 것 같아. 이런 식의 자기 성찰이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느꼈던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을 전개를 했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식으로 성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는지까지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항목, 자, 자신이 타인에 비해 차별화된 점과 이를 갖추기 위해서. 자, 이거 읽자마자 자, 뭐가 떠오릅니까? 그냥 이거는 직무 역량을 묻는 항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직무 역량 뭐가 있죠? 지식, 기술, 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뭐를 보고 기술을 해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배포하는 직무 기술서를 보고 참고를 하시고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 보통 천자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많이 기술을 해요. 지식과 태도 500자 500자, 아니면 기술과 태도 500자 500자, 아니면 지식, 기술, 태도 300자 300자 400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많이 쓰십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공단 같은 경우에 좀 더 장애인 고용이라는 어떤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 지식도 무조건 쓰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식, 기술, 태도 어떤 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 그 예시와 함께 보도록 하죠. 지식적인 측면부터 볼게요. 일반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지식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 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좀 직업, 기술, 장애인 고용, 교육 분야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분야에 좀 더 맞는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식들을 좀 더 강조를 해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직업기술 교육에 관련한 교육원에서 뭐 근무를 잠시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 고용 분야라든지, 아니면 특정 교육 분야에 잠깐 몸을 담갔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뭐 꼭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연하게 직업교육에 관련한 것들을 좀 이수를 했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과목 이수 부분들도 지식적인 측면으로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빼먹었는데 뭐 땡땡땡에서 근무를 통해 구직 역량 검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길렀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직업 상담 프로그램 과목을 이수하며 직업 알선에 필요한 구인 인력의 평가, 척도 및 진로 상담에 필요한 상담 이론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직무 기술서에 있는 지식들을 참고로 해서 있어 보이게 작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자, 직무기술서를 참고를 하시면 해당 직무기술서에 기술적인 키워드들이 아마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키워드를 차용해서 쓰시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입출의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손익 분석 역량을 길렀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자, 기술적인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경험을 명확하게 기술을 해야겠죠. 당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했던 경험들을 스타 공식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요? 이 역량들을 적용을 해서 내가 해결을 했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야식만큼 맛있는 게 없어. 자, 두 번째 예시로 땡땡 근무를 통해 표준 계약서 작성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자, 이 키워드 어디서 갖고 왔어요? 장애인 고용공단 직무기술서에 있는 키워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요?
내가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업체랑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계약서가 없었던 거야. 왜? 스타트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표준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역량이 있구나 라고 실무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도적인 측면, 여러분들이 글자 수가 좀 더 남는다면 이런 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시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뭐 땡땡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길렀습니다. 공정한 자세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고용공단이니까 특히나 뭐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뭐 구직을 알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정한 절차들을 무시한다든지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인맥에 따라서 고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적인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스타 공식으로 짧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 문항을 은근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일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일하기 좋았습니다. 뭔가 극단적으로 좀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 여기서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것부터 우선 짚고 넘어갈게요. 자, 대부분 예를 들면 3-1번 같은 경우 어려웠던 사람들의 유형을 설명을 하는데, 자, 누가 들어도 극혐인 사람, 완전 극혐이야 이런 사람,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의 유형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매사에 관여하는 사람, 매사에 피드백을 원하고 제공하는 사람.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이 부정적이죠. 이건 누가 들어도 매사에 관여한다고? 이 관여라는 키워드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약간 풍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매사에 회의적인 사람, 주인정신이 없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누가 일을 같이 해도 함께 일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들어도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거나 비윤리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유형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거나 좀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묘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식으로요. 성과에 집중하는 사람,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나쁜 점도 있고요, 좋은 점도 있어요. 추진력이 강한 사람, 혹은 동시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냥 어떠한 업무의 스타일을 좀 더 묘사를 한 것뿐입니다.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 사람들도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느낌으로 상대를 묘사하기보다 그냥 이 사람의 업무 스타일은 어떠했다, 그 부분이 나와 잘 맞지 않았다, 잘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볼게요. 나랑 잘 맞는다라고 해서 꼭 나와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잘 맞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워크의 시너지가 더 낫었다, 더 잘 어울릴 수 있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너무 같은 성향이고 너무 같은 식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기가 오히려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는다라는 문제는 뭐냐면 그냥 성향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반대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나랑 잘 맞지 않았고 같이 지내기 어려웠다, 이런 식의 고정관념들을 탈피해서 기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냐, 사실 이 항목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유형을 골랐고 이 사람이 잘 맞다라고 썼네,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원활한 대인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 팀워크 시너지를 통해서 조직목표 달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기술을 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의 핵심만 맞으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쓰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하든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평가 요소가 되는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고 잘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면 내가 그 사람과 일하기 정말 좋았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어떤 점이 잘 맞았는지 어떤 점이 함께 일하기 좋았는지 근데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죠. 나와 반대의 성향이라서 아니면 같은 성향이라서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식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꼭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나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잘 맞는 부분들이 어떤 이점으로 작용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나와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상대방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가적인 노력들이 나오셔야 되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팀워크 시너지를 어떻게 일으키려고 했는지 까지의 노력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자,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의 강점을 통해 상대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대인관계를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안을 하거나 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내가 어떤 동료와 함께 일을 하는데 그 동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되게 뛰어난 반면에 나는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너무 부족해. 생각이 정말 안 나.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많아. 그러면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 맞을 수도 있겠죠. 이 친구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지? 라고 하면서 친해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와 더 친해지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할까요? 뭐 첫 번째로는 너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길래 그렇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수 있었니? 라고 이런 열린 질문을 통해서 그 친구의 강점을 독려해 주거나 그 친구의 강점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내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지만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재가공을 하거나 문서를 정리하는 데는 좀 뛰어나. 그러면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아이디어들을 내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서로의 강점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팀워크 목표 달성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뭔가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강점이 있다면 나의 강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보완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강점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나의 강점과 그 사람의 강점을 융합하여서 좀 더 팀워크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제안을 하고 개선을 했다든지 식의 노력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지내기 어려웠다면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될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면이 지내기 어려웠는지 나와 너무 반대돼서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이라서 아니면 팀 목표 달성에 방해를 일으키는 빌런이라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비윤리적으로 그 팀원을 꼭 묘사를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업무나 혹은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또 기술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야 되죠. 우리는 올바른 인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는 정말 착하다라는 인성들을 뿜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상대의 강점을 독려하거나 약점을 보완하거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팀워크 형성.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던 노력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업무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라고 친다면 업무 스타일 말고 다른 부분에서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여 유대관계를 형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왜 그러한 업무 스타일을 선호를 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좋습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 사람이 왜 그런 업무 스타일을 추구를 했으며 왜 그러한 목표들을 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유대관계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해요?
뭐 그 사람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도와준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업무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뭐 땡땡 팀원은 모모한 강점이 있었지만 모모한 업무 스타일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4번 항목을 풀었어야 했는데 사실 이건 풀이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4번 항목에 관해서는 미처 풀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에다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57TV의 지원마왕 노블맨이었습니다.